네, 정부가 발표한 올해 세법 개정안을 놓고 국회 입법 과정에서 여야 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특히 자녀 공제 확대, 최고 세율 인하, 최대 주주 할증 폐지를 골자로 한 상속세 개편안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죠. 세법 개정안 그 자세한 내용과 실현 여부 토론해 보겠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이분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늘 이맘때 나오는 세제 개편안 이번에 정부가 25년 만에 대대적으로 지금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하는데 워낙 내용이 많아서 우선 전반적인 자세한 내용을 차례대로 얘기를 하고요. 개편안의 특징, 주목할 만한 내용을 좀 짧게 한번 평가를 먼저 들어보고 싶네요. 김우철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다른 여느 때보다 중요한 사안들이 이번 개편안에 많이 포함됐고요. 대표적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네. 상속세 과세 세율하고 공제를 이번에 많이 손질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밸류업 차원에서 기업 밸류업. 주주 환원 정책을 좀 세제에서 지원하고자 네.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이나 또 그런 주주 친화적인 그런 운동을 하면 자사주 매각이나 그래서 소각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배당을 좀 늘리면 예. 법인세도 깎아주는 그런 것도 포함됐고 마지막으로는 최근에 이제 우리 인구 구조 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고 있는데 세제에서도 이걸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어서 혼인세액 공제라든지 예. 자녀세액 공제를 늘리고 혼인세액 공제는 신설한 거고요. 또 부영 그 일이 있었죠. 그 출산 지원금, 억대 거요? 지원금. 예. 통 크게 정부가 비과세로 하는 걸 이번에 또 세법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네, 상속세, 기업 밸류업에 관한 여러 가지 법인세 조금, 세제 혜택, 결혼세액 공제 같은 거를 좀 주요 항목으로 들었고요. 김현동 교수님 보시기에서는 전체적으로 어떻게 총평을 할 수 있을까요? 총평으로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제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결손이 작년에 일어났고, 예. 그다음에 이제 올해도 지금 작년보다 사실 5월 누적 기준으로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감세를 국정 기조로 삼고 있는 현 정부에서 선택지가 굉장히 좁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번 세법 개정안은 네. 상속세와 증여세에 정밀 타겟팅한 그런 개편안에 해당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그 이유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번 세법 개정안에 따른 세수 효과가 상속 증여세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수 감소 효과가 네네. 5년간 지금 정부가 추산한 거는 한 4조 3천억 정도 세수가 네. 감소할 걸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상증세가 네. 상속세, 증여세가 차지하고 있는 게 4조 600억입니다. 그래서 거의 다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세법 개정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증세에 좀 초점을 맞춘 거다. 예. 그다음에 이제 세제 개편에서 좀 주목할 부분은 뭐 당연히 상속 증여세가 지금 포커스를 맞추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자녀 공제가 현재 5천만 원인데 예. 이걸 우리 5억으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조정이 있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상속세율 최고 명목세율이 지금 현재 50%인데 네. 이걸 이제 10% 포인트 낮춰서 과세표준 구간도 좀 조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대기업의 최대 주주에 한해서 적용하고 있는 그 주식에 대한 할증 평가 네. 20%그 부분은 폐지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밸류업이라든지 스케일업한 이런 기업 것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제 300억에서 최대 600억까지 가업 상속 공제가 적용되고 있는데 이거를 2배씩 확대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 이제 두 분의 말씀 보면은 역시 상속세가 가장 중요한데 자녀 공제가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최고 세율이 50%인데 40%죠. 이렇게 되면 대략 이제 조금 자녀의 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떻게 될까요? 어느 정도 상속 재산을 물려받으면 세금을 지금 현재와 앞으로 비교해 보면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분들은 이번에 최고 세율 인하하고 예. 또 자녀 공제 확대 예. 5천만 원에서 5억은 좀 크죠. 예. 그 혜택을 다 누리시게 되지만 특히 크게 이제 차이를 느끼실 분들은 아마 주택으로 치면 주택 상속으로 치면 대략 12억 원 주택이 있다. 네. 그러면 종전 지금 현행 세법에서는 자녀가 둘이고 예를 들어서 예. 배우자가 한 명 있다. 그러면은 배우자 공제가 한 보통 5억 정도 배우자 받고요. 공제. 이 경우에는 네. 법적
그 상속 지분에 따라 다르긴 한데 보통 5억입니다. 이 정도는. 그리고 자녀당 5천만 원이니까 1억밖에 안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초공제라고 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주는 공제가 있습니다. 2억입니다. 기초공제. 예. 그 빼고 나면은 나머지를 이제 과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냐면은 근데 이제 자녀가 이렇게 적을 때는 기초공제하고 자녀공제 합창한 것보다 일괄공제라고 해서 일괄공제. 네, 그냥 이거 대신 나는 자녀공제 택하지 않고 일괄공제 택하려면 5억을 줍니다. 일괄공제 5억. 2억은 이제 더 큰 경우죠. 그러니까 보통 배우자 공제 5억, 5억. 이 정도 집의 상속가액이면요. 그리고 자녀 공제, 일괄 공제 5억. 5억. 10억은 일단 무조건 비과세가 되는 거죠. 현재 그렇게 된다 이거죠. 예, 그러니까 12억 아파트면은 2억에 대해서 과세하는 거고, 그러면 지금 누진세율에 의해서 대략 한 2,600~700만 원 정도 내게 되는데요. 이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만약 이 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그러면은 자녀가 둘이니까요. 예. 아까 같은 경우 예. 배우자 5억에 자녀가 둘이니까 10억, 5억, 5억, 10억 합쳐서 15억이죠. 그러네요. 거기에 또 이제 기본 공제 그냥 주는 거니까 기초공제 2억. 네, 기초 공제 2억. 네. 그러니까 17억까지는 세금을 안 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볼 때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17억 이하가 되면 세금을 뭐 전혀 안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상당히 혜택을 보는 사람들은 꽤 늘어날 거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지금 좀 쉽게 이제 집 가격으로 보면 한 17억 정도면 세금을 안 내게 되고 그 이상이면 내지만 그 세금도 줄어들고. 자, 그 정도의 상속세를 안 내게 해주는 쪽으로 정부가 지금 추진하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이 정도면 괜찮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아니면 좀 너무 상속세 공제 한도가 더 커졌나? 이렇게 좀 해야 되나?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일단 지금 뭐 17억 이제 이야기가 네. 나왔는데 17억. 이제 17억이라는 게 조금 더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시청자분들이 잘 알 수 있도록 예를 한번 들어보자면 예, 마포 지역에 마포. 대장 아파트라고 일컬어지는 예. 그 마레프 마포 레미안 프루지오가 지금 제가 국평 그러니까 예.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예. 기준으로 조금 오기 전에 제가 한번 확인해 보니까 최근 실거래가가 한 18억 나오더라고요. 18억? 예, 그러면 한 우리가 지금 이제 17억 혹시 20억 안 넘어요? 18억 정도밖에 안 18억입니다. 예, 최근에 제 실거래까지 찍은 것까지 제가 확인하고 그래요? 조금 더 높은 가격도 있긴 한데 18억까지는 아직 못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마레프 지금 이 한 채를 갖고 있는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2명이 있는 같은 경우에 현행세법에 따랐을 경우에는 1억 8천만 원이 상속증여세가 나오게 됩니다. 현재로는. 예. 근데 이제 개정안에 따르게 되면 지금 자녀 2명 있게 되면 1,000만 원 많이 줄어들게 되죠. 예. 그다음에 이제 자녀 1명 같은 경우 1억 1,000만 원. 그다음에 자녀 3명 같은 경우에는 아예 낼 상속세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우리가 뭐 마레프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좋은 대단지 아파트긴 합니다만 사실 최근에 우리 집값 상승으로 인해서 급격하게 좀 과세 대상 인원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이런 정도의 조정은 저는 어느 정도 우리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 뭐 다시 뒤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사실 자녀 공제 금액을 확대하는 것보다 예. 저는 일괄 공제 쪽으로 가는 것이 형평성 시비 문제에서 우리가 많이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라고 왜 그러죠? 생각합니다. 지금 일괄 공제는 5억인데 네네. 자녀 공제와 기초 공제를 합해서 그냥 뭉뚱그려서 공제만 현재는 5억인데 정부와는 그걸 손대지 않고 네. 자녀 공제를 5천만 원에서 5억으로 획기적으로 높였잖아요. 근데 네네. 왜 그 형평성의 일괄 공제가 좀 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18억짜리로 보자 그러면 지금 현재 세법에 따랐을 경우에는 자녀가 1명이든 네. 2명이든 3명이든 다 상속세가 얼마인가 하면 1억 8천만 원은 또 동일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뭔가 하면 자녀 공제 금액이 별로 안 컸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개정안에 따랐을 경우에는 지금 자녀 1명당 5억이다 보니까 자녀를 1명이냐 2명이냐 3명에 따라서 이 같은 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상속세 금액이 굉장히 커져 버리게 됩니다. 아. 그러면 결국은 사람들이 나는 1명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2명이 살고 있으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녀 1명은 1억 1천만 원이고요. 자녀 2명은 1,000만 원입니다. 예. 그럼 1억 차이가 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자녀 공제 금액에 대해서 손을 대는 것보다 일괄 공제가 현재 지금 5억 원인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한 10억 정도로 올린다면 이 자녀 수에 따른 상속세 부담의 어떤 차익이 차이를- 발생하지 않고 그렇게. 공평하게 형평성 문제가 해결될 네. 수 있다라고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한번 이제 정부안으로 보면은 뭔가 지금 저출생 대책의 취지를 반영해서 아이가 많을수록 공제를 좀 많이 받게 해주자는 취지가 담겨 있는데 이 부분 지금 자녀 공제 5천만 원에서 5억이 되느냐
일괄 공제를 좀 획기적으로 올리는 게 좋겠다는 우리 김현동 교수님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 김우철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 네, 정부는 이번에 자녀 공제를 이제 비현실적 수준에서 5천만 원, 5천만 원에서 5억 원까지 이제 올린 셈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1인당 5억 원까지의 상속은 문제 없다. 그렇게 보는 이거는 거죠? 국가가 굳이 어떤 부의 세습으로 간주해서 예. 현행 체계에 상속세를 부과하지는 않겠다라는 음. 뜻이잖아요. 물론 거기에 이제 기초공제도 조금 들어간다면 예. 하여튼 5, 6억 정도의 1인당 금액은 우리가 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근데 과거에는 이 금액이 너무 낮았던 거죠. 아, 지금의 1인당 5천만 원은 그렇죠. 너무 낮다. 예, 왜냐하면 아니 5천만 원 갖고 상속하면 좀 그렇죠. 문제, 예, 네. 우리가 상속의 대상은 꽤 그래도 큰 자산 규모를 얘기하는 예. 거니까. 근데 그도 그럴 것이 24년 전에는 예. 그때 1, 2억이면은 지금 주요 지역의 그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를 얼마든지 샀거든요. 강남에 집을 살 수도 있었겠죠. 2000년 초 IMF 직후에 강남 집값이 꽤 낮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5천만 원이 집 한 채께 버금가는데 지금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은 뭐 15억, 12억, 예. 최소 12억, 15억이기 때문에 사실 엄밀하게 보면은 1인당 뭐 10억 정도가 더 현실적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5천만 원을 5억으로 올리는 것도 지금 반응이 다른데 10억으로 올리기는 지금 정부로서 상당히 부담됐고 예. 그래서 그동안에 자산 가격이 거의 20배 뛰었기 때문에 물가 예. 상승도 있고 또 자산 규모 자체가 커졌어요. 그래서 1인당 5억 원은 뭐 최소한의 조치다. 이걸 과도한 부의 세습을 봐준 거다라고 그렇겠네.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다만 이제 자녀 공제 방식이 있고 일괄 공제 방식이 있어요. 예. 근데 이 두 제도가 동시에 존재하려면 선택적 옵션이잖아요. 예. 그럼 서로 비슷해야 되는 거예요, 효과가. 효과가. 과거에는 너무 일괄 공제가 유리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자녀 공제가 또 확 기울어지죠. 아, 자녀가 한 둘이면 명 만약에 이상이 10억이 되는 돼버리면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김 교수님 말씀대로 자녀 공제만 올릴 게 아니라 일괄 공제도 조금 키웠어야 되는 거예요. 최소 뭐 10억이나 7억 이상으로. 그래서 이 두 제도 중에 어느 정도 선택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제는 일괄 공제가 왜 있지 이런 생각하는 분이 많을 겁니다. 예, 그러네요. 자녀 공제, 일괄 공제. 또 지금 상속세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최고 세율입니다. 이제 세율 구간을 조금 더 우리가 봐야 되겠는데 현재 최고 세율 50%를 40%로 낮추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현동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사실 세율 지금 구간 우리 이제 최고 명목세율 50%를 적용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초고소득층, 뭐 슈퍼리치라고 이렇게 볼 예. 수가 있는데요. 예. 지금 과세 표준이 지금 이제 우리 최고 명목세율을 적용받게 되는 과세 표준이 30억 초과하는 인원이 작년 같은 경우에 예. 1,251명이었습니다. 1251명. 근데 이 1,251명이 지금 우리가 지금 가표 30억 이선이 그러니까 상속 자산 가액. 그러니까 가표라는 것은 받은 재산에서 여러 가지 공제를 뺀 금액이니까 네. 실제로 그 빼기 전에 상속 재산 가액으로는 50억 초과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이 1,250명이 지금 이 상속 재산 가액을 얼마를 갖고 있는가 하면 25조입니다. 25조. 25조를 1,250명이 지금 가지고 있는 구조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 1,251명이 전체 과세 인원 중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가 하면 6.3%에 지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6.3%에 해당하는 이 초고소득층에 대한 세율을 50에서 지금 40% 낮추는 것은 지금 세수 결손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여러 우리 조세 공평성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지나친 그런 개정안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우리가 과세 인원에서 6.3%지 전체 우리 사망자 예를 들면 65세 이상 사망자 기준으로 봤을 때는 0.41%입니다. 1%도 안 되는 인원인들인 거죠. 전체 사망자에서는. 네네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초고소득층에 대한 감세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 수치를 보면 이견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재정 여건이라든지 세수 감소를 보면 낮추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조세 김 공평성 교수님 측면에서도 그렇게 그렇다는 주장하시는 겁니다. 거네요. 네네. 자, 우리 김우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상속세율 구간별 조정 최고세율 낮추는 거, 그 밑에 세율 대상 넓히는 거, 뭐 이렇게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이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거예요? 예. 일단은 그 납세자 인원이 적다고 해서 예. 큰 문제가 없다. 아무리 세율이 높아도라는 생각은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세 정책을 조세 제도를 잘 유연하게
합리적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예. 아니 숫자가 1,500명인데 이게 무슨 문제야 50%가라고 50%. 보시는 건 조금 너무 좀 일방적일 수 있다 사고가 예.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조세 원칙이 가장 중요한 것은 현대 민주국가에서 조세 원칙을 하나를 꼽으라면 예. 대표 없는 과세 없다라는 원칙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많은 국가에서 많은 민중들이 피를 흘렸고 결국 그 조세권을 확립하기 위해서 얻은 건데 이때 대표 없는 과세 없다의 의미는 납세자의 대표를 말하는 거예요. 납세자가 공감하지 않는, 납세자가 수용하지 않는 세금은 과세해서는 안 된다가 대원칙인 겁니다. 예. 물론 납세자는 얼마든지 세금을 반대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무조건 내지 말라는 건 그건 아니고 예. 그분들을 끝까지 설득하고 예. 그래서 합리적인 세제가 필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 상속세는 세율 체계도 그렇고 예. 이따 말씀드릴지 모르겠지만 할증과세도 그렇고 할증과세. 많은 부분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매우 예외적이고 너무 독특한 높다 그런 얘기죠? 너무 높고 또 사업용 자산 평생 기업을 통해서 자산을 만들었고 그걸 물려줬을 때 오히려 부동산이나 금융자산보다 더 추가 중과세하는 거는 이건 지금 시대에 맞지 않거든요. 라든 이런 식인데요. 예. 그래서 그분들은 아주 소수니까 영향을 세법 논의의 영향이 제한적이고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 많은 분들이 저 일부의 그룹들이 세금을 내는 게 정의다라고 더 많이 내는 게 정의다라고만 한다면 이건 좋은 상황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 둘이 대화하고 타협하고 그래서 이제 이번 다른 나라보다 너무 높으니까 거의 2배 이상 2배 정도 높은 수준이거든요. 최고 세율이? 예, 우리가 예. 할증과세까지 들어가게 되면 최고 세율 60%예요. 예. 근데 OECD는 30%대란 말이죠. 평균. 예. 그러니까는 거의 2배 수준 육박을 하고 그다음에 이 논의 자체가 2000년에 이제 완성이 되는 그때 결정이 된 세율들인데요. 그때 과연 우리나라에 제대로 된 최고 세율 논의가 있었냐 이거예요. 그때 1,500명밖에 당시 더 작았어요. 상속세 예. 자체를 내는 사람이 1,500명이었어요. 아, 극소수였겠죠 당시에만 그러니까는 해도. 모두의 무관심 속에 정치적으로 그냥 쉽게 결정된 면이 있습니다. 근데 예. 시간이 지나면서 중산층의 상속세 과세 문제라든지 기업 경영 승계에서의 어떤 또 문제라든지가 나오면서 많은 국민들이 상속세를 이제 손을 봐야 되는데 대표적인 게 바로 최고 세율이 너무 높다는 너무 거는 높다. 어느 정도 합의가 돼 있어서 그래서 이번에 정부안처럼 조정이 좀 필요하다. 낮추는 게 바람직하다. 저는 좀 더 논의를 하더라도 시간을 두고 논의를 하더라도 한 번에 30%로 갔어야 되는데 30%대로 그건 좀 아쉽습니다. 네, 오히려 최고 세율을 더 낮췄어야 저는 되는데. 그게 좀 더 수용성을 높이고 앞으로 상속세가 더 잘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50%를 계속 유지한다고 생각했을 때 중산층들이 대거 베트남, 싱가포르 이런 좀 더 상속세가 없거나 가벼운 나라로 가서 노후를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거든요. 무거운 세금을 피해서 예,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겠다. 부유세는 소수고 예. 소수는 얼마든지 그런 선택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번 상속세 관련해서 대주주들의 왜 할증과세 20%가 있잖아요. 50%에 이제 20%를 합하면 60%가 되는데 정부안에 이제 할증과세를 폐지하겠다. 그런 안이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세법에서 과세 원칙이 바로 뭔가 하면 공정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네. 말하면 이제 시가를 쫓아가지고 물론 원칙 뭐 예외적인 경우는 있습니다만 시가를 쫓아가지고 그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은 네. 우리 세법의 대원칙 중에 하나고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알려진 어떤 잘못된 그런 정보들이 바로 뭔가 하면 우리나라만 최대 주주에 대해서 그 경영권 프리미엄 때문에 할증 평가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계세요. 우리만 20% 할증 평가를 하고 네. 있다. 네.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트레저리 레귤레이션이라고 해서 이 재무부 시행 규칙에 터잡아서 거기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국세청이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딱 획일적으로 일률적으로 20%라고 되어 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실제로 경영권 프리미엄을 매깁니다.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평가를 해서 상속세를 매기고 그다음에 법원에서 그걸 인정을 하고 있어요. 예. 그다음에 이거는 또 미국뿐만이 아니라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다음에 독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규정이 세부적입니다만 원칙적으로는 25% 할증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 할증 평가가 우리만 있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률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보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20%라고 이렇게 못 받고 있었습니다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에 따라서 이제 평가를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마치 우리나라만 대주주 할증 평가를 하니까 이게 문제다라는 식은 맞지 않고요. 네. 다만 우리가 입법 기술적인 목적으로 예를 들어 20% 너무 획일적이야. 그러면 그거를 시가를 쫓는 아까 그게 원칙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예. 그래서 할증 평가를 하자. 저는 그것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네. 다만 그런데 우리나라만 할증 평가를 하고 있다라는 하는 그거는 건 잘못된 아니다. 정보라는 이제 거죠. 재계에서는 20% 할증 평가를 할 때 이미 시가에 이 경영권 프레임이 좀 반영돼 있기 때문에 이게 좀 과도하다. 그래서 없애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김 교수님 생각과는 좀 다르네요. 우리 김철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할증 네, 평가 저희들이 20%? 할증 과세가 지금 시대 상황에 맞지 않고 예. 독소 조항에 가깝다라고 저 얘기를 해왔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저성장 극복을 위해서 기업은 매우 중요하고 우리나라는 기업 구조상 경영 승계가 이제 가족 내에서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건 장단점을 떠나서 현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역작용을 일으키면 안 된다 상속세가 예. 그런 차원인데 대주주인 경우에 대기업 이 상호 출자 제한 대상 대기업이죠. 흔히 예. 말하는 재벌 기업들에 대해서 20% 할증가서 아직도 유지하고 있는 거는 적절치 않다. 어.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나서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그게 이제 경제 선순환을 주는 예. 아시지만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많이 높아진 데는 K한류나 우리 국민들 스스로 노력한 것도 있지만 대기업들이 곳곳에 진출한 효과가 꽤 크거든요. 네. 그런 것과 맞지 않고 음. 특히 금융자산, 부동산 자산은 조금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예. 1년 평생을 동안 그러니까 내가 땅을 잘 사놓고 젊었을 때 평생을 보유했더니 한 100배가 됐다. 1조 원 가치가 있다. 내가 20대 때부터 열심히 기업을 창업해서 열심히 예. 종업원들과 같이 일을 해가지고 기업 가치를 1조 원으로 만들었다. 네. 그 자녀를 다르다 이거죠, 물려줬다. 성격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오히려 더 할증을 해서 가세하는 그 발상은 지금 맞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사업용 자산을 우대하는 게 모든 나라의 공통된 특징이에요. 예. 다른 나라 할증 과세 미국이 IRS의 재량에 따라 하는데 저는 일괄 과세하는 무조건적으로 20% 과세하는 할증 과세가 문제라고 보는 거고요. 네. 저희들이 할증 과세 자체만 문제 삼는 게 아니고 특히 일괄적으로 무조건 무조건 20% 하는 게 하는 거는 문제가 거고, 있다. 알겠습니다. 그 네. 이유가 뭐 경영권 프리미엄을 어떤 신분의 세습으로 보는 거예요. CEO 자리를 물려주는 거를. 예. 그 이제 과거 시각이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상속세 외에도 여러 가지 세금이 있는데 지금 상속세에만 시간을 많이 쏟았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정부는 내년 시행 예정인데 폐지하겠다 이런 안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뭐 조금 유예하거나 이 공제 한도를 조금 높이거나 이런 아이디어를 냈더라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부안 또 민주당 생각? 일단 제 이제 사견으로는 예. 이 금투세는 예정대로 시행되어야 되고요. 내년부터 시행돼야 되고. 시행되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지금 유예를 했었었고, 네. 그다음 우리가 조세 공평성 측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사실 예전에 도입 당시에 학자들끼리 거의 이견이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초대 기재부 장관을 했던 이 윤석열 정부에서 추경호 의원이 예. 금투세 법안을 발의를 했었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추경호 여야 간 거의 이견이 없었던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 뭔가 하면 지금 많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걱정하는 게 이 큰 손들에 대한 가세가 결국은 이 금투세로 인해서 우리 주가를 끌어내리는 예. 소위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또 다른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를 우려를 하고 있는데 저도 뭐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런 어떤 주가 저평가에 관해서는 다른 방식 예를 들어 회사법 개정이라든지 아니면 대주주들의 터널링 문제 그러니까 예. 이게 이익 빼돌리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행정적 조치라든지 입법적 조치가 필요한 거지 이 금투세로서 어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막는다라는 것은 제가 조세 공평성 측면에서 맞지는 않고요. 예.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제 이재명 전 대표가 지금 그 지금 부분 대표.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이견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도 예, 아직 맞습니다. 의견 통일은 안 되고 있는 거죠? 예,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금융투자소득세에서 김현동 교수님은 내년부터 시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해 주셨고 지금 또 하나 세목도 조금 우리 김은철 교수님께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정부가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좀 밝혔고 야당도 이 부분에 조금 유연하게 입장으로 지금 돌아선 것 같은데 이번 세법 과정은 쏙 빠졌어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번 세법 개정안이 풍부한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게 두 대목인데 하나가
상속세에서 당연히 도입될 걸로 알았던 유산취득세가 빠진 점. 유산취득세. 예, 네. 그거 이제 자녀 공제를 늘리는 방식으로 비슷한 효과를 얻게 되긴 했는데 그 이유가 뭘까 배경이 좀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고 있고요. 동시에 이 종부세가 한 글자도 안 들어가 한 있는 글자도 안 게 들어가서 정말. 왜 그럴까? 네. 제 나름대로 정부의 생각을 한번 추론해 보면 지금 1인당 1주택자의 세부담은 우리가 12만 명 900억이어서 1인당 90만 원이에요. 예. 1인당 상당히 많이 낮아졌습니다. 20년에 비해서. 그래서 예. 지금 정부 공약대로 종부세 부담 너무 높아졌는데 너무 급증했는데 이거를 20년 수준으로 환원시키겠다고 했는데 예. 그걸 했다 이거죠 정부는. 아. 22년에 시행령 상해 조치나 세법 개편으로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지금 원하는 효과는 어느 정도 얻었다. 1주택자 문제도 별로 없고 그다음에 종부세 전체 수입도 그 당시 20년 어느 기준으로 정도 갔다. 완화했다. 그리고 지금 남은 게 이제 다주택자 중과세하는 부분인데요, 보유세를. 이 부분은 정부가 조금 최근에 집값이 반등하는 기미를 보이면서 혹시나 또 악수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집값을 더 자극할까 예, 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고 뭐 나중에라도 넣자 이런 게 아닐까. 아니면은 이제 3주택자마저 세금 경감시키는 건 상속세도 지금 우리 부자에 대한 세금 감세라고 해서 부정적으로 보시는데 종부세 3주택마저 세금 경감시켜주면 2배의 이제 공격에 노출되니까 아마 그런 것도 좀 염려했을 것이다. 네. 하지만 세제는 결국 합리성, 원칙, 형평성 이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예. 주택 수에 대해서 중과세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다주택자에 가액, 대한 과도한 합산, 세금은 바람직하지 않다. 주택가에 합산한 금액에 대해서 이미 누진세가 적용되고 있기 예. 때문에 충분하다 이렇게 봅니다. 김현동 교수님께는 이번 세제 개편의 아까 세수 감소 효과가 4조 3천억 정도라고 그랬잖아요. 네. 자, 지금 아까 세수 펑크가 세수 결손이 상당히 많은데 이게 국회에서 어떻게 이게 여야의 협상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할까요? 지금 세수 감소 이런 우려 재정 지출을 좀 늘릴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작용할까요? 이게 지금 정부가 지금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5년간 이제 4조 3천억 원의 이제 세수 감소가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어떤 방법인가 하면 이거는 이제 순액법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5년 동안 지나면서 전년 대비 얼마가 줄어들 것인가라는 기준으로 삼았고요. 예.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세수 감소 효과로 따라서 어떤 세부담의 어떤 여러 가지 기착 효과라든지 이런 걸 분석을 할 때는 누적법이라고 해서 또 다른 누적법? 방식을 좀 적용을 해야지 조금 더 효과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뭐 두 개 다 의미는 있습니다. 이 지금 정부가 쓰고 있는 순액법은 일본에서 쓰고 있는 방식이고 예. 누적법이라는 것은 미국과 영국에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상세히 제가 말씀드리기 네.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이 누적법에 따랐을 경우에는 지금 얼마가 지금 우리가 5년간 세수가 감소하는가 하면 18조 4천억 원이에요. 아, 누적법으로 하면 예, 굉장히 많은 지금 이제 세금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금 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 56조 4천억의 세수 결손이 일어나고 있고요. 올해도 지금 뭐 9조라고 이야기하는 뭐 정부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9조는 아닐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최소한 20억에서 30억 정도, 20조. 예, 네. 20조 이런 정도 저는 세수 결손이 일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연히 이 세수 결손이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이제 감세 기조를 이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뭐 야당에서도 이거에서 공감하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네. 세수 감소 우려를 과연 야당이 어느 정도 중요하게 생각해서 정부 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손질을 하게 될지는 이제 국회 정기국회 과정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세법 개정안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 김현동 배재대 경영학과 교수였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